최근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지만 돈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댐내 퇴적 토사를 객토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최근 MBC 보도를 계기로 부산국토관리청이 불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동부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에서 나온 말을 딴 공정여행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며 체험하는 착한 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긴 소매 옷차림이 제법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늦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지만 천둥과 함께 돌풍이 불고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잠깐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는데요. 30도로 웃돌았던 대구는 오늘 23도에 머물겠고요. 안동도 2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비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불조심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건조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돈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임정식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낚시용품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글을 보고 카페 운영자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성이 짙어 또 다른 구매자 9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끝에 며칠 전 겨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세관에서 오래 걸린다. 물건을 직원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 택배를 발송했다. 송장번호를 달라? 그러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전화 안 주고. 그러나 3년 전부터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여전히 물품을 받지 않았거나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도 카페 운영자가 연락이 되고 있고 물품 일부를 배송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하고 이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네. 일부 물건이 조금 갔기 때문에 네.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상거래 피해 상담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개인 간 상거래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 구제를 받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은 거래 전에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한번 조회해보고 거래할 때에는 대금 예치 서비스가 적용된 안전거래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법당국이 사기성이 짙은 카페나 블로그를 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정책 제안 공모 주제는 대구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 교통문화 개선 방안과 대구 랜드마크인 신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두 가지입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올 들어 두 번째인데 대구시는 매년 4차례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실시한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하절기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군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27개 반 54명이 상시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질병 모니터 2천여 곳과 도내 병의원 가운데 도가 지정한 142곳의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특히 오염 지역 입국자 가운데 설사 증상자가 확인되면 가건물을 제초해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댐 내 퇴적 토사를 객토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최근 MBC 보도를 계기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존의 불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댐 저수구역 내 흙을 객토용으로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댐 상류에 퇴적된 흙이 벌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물 흐름상 어차피 퍼내야 할 이 흙을 객토용으로 쓰기 위해 주변 농민들이 정해진 가격에 사고자 했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관리기관은 수질 오염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관행이었습니다. 이를 지적한 지난주 안동 MBC 보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고 채취구역이 퇴적 구간에 해당하며 댐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객토용으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안을 세웠습니다. 객토용 흙 반출은 댐이 생긴 이후 처음인데 당장 올겨울 객토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수자원공사 역시 내부 협의를 거쳐 이번 민원부터 흙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이 학교 급식에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학교와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889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 연말 확장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88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을 고루 배려하고 영호남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재탄생한다면 군부 독재의 잔영과 죽음의 도로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컨설팅 지원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에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업무 영역이 늘어나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신입사원 등 직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갖춘 그런 고숙련 기능도를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게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비 안정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지역의 100인 이상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 현황을 조사해보니 33개 업체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31개 업체가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삭감된 임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지원금 지급 액수와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13년 72명이 2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100명에 4억 2,900만 원, 올해 1분기에는 107명에 3억 4,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유형은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하 500만 원부터 최고 1,0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연간 소득 6,87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해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부도업체는 12개로 전달보다 8개가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9개, 경북에서는 3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법인이 8곳, 개인 사업자가 4곳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부도 금액은 131억 원으로 전달보다 2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0.31, 경산시가 0.23% 올라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칠곡구는 0.09% 내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는 0.22% 오른 가운데 포항시 0.48, 경산시 0.3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이사철이 끝나고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조정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나온 말을 딴 공정여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고 먹는 여행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느끼며 체험하는 착한 여행, 한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외관역 앞에 여행객들이 도착하자 가이드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여행 경로와 먹을거리를 소개받은 뒤 여행사가 손수 만든 킥보드에 몸을 싣고는 칠곡군의 골목길 투어를 시작합니다. 첫 목적지는 한국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호국의 다리. 지역민으로부터 직접 이 다리에 얽힌 애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족 상잔의 애잔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자리예요. 사람 사는 모습이 가득한 인근 전통시장을 잠깐 들른 뒤 칠곡군 지천면의 한 막걸리 양조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음식과 지역 특산물인 막걸리를 마시며 칠곡의 문화에 흠뻑 빠져듭니다. 지역 이게 상인들을 돕고 그냥 그런 거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이게 훨씬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즐김으로 인해서 오시는 여행객들도 저렴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또 맞이하는 주민들도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빚어진 환경오염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정여행. 칠곡군은 착한 여행으로도 불리는 이런 공정여행을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외지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차림이 제법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고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에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잠깐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겠는데요. 30도를 웃돌았던 어제 대구에 비해 오늘은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안동은 25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다소 껴있는 가운데 곳곳에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8도로 낮에는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집니다.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봉화의 기온 5도로 쌀쌀하고요. 영주는 한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0도, 낮에는 24도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고온 현상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